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사위였고 아버지로서도 부끄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이 떨어진 지 30분도 안 돼서 지금 장례식장 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정신이 아득한 상태에서 장례식장을 급히 정하고 상조회사에 휘둘리고 조문객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보내고 싶진 않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마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0을 넘긴 김성자 어르신은 80이 넘은 남편을 몇 년째 요양원에 모시고 계셨습니다. 치매도 있고 기력이 약해져 오가는 말이 줄어든 지 오래였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뒀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틈도 없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장례 절차 밟으셔야 해요. 요양병원이라 이틀 이상 안 됩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 어디로 할까? 상조에 가입돼 있던 거 없어. 수의는 따로 마련해야 해. 화장은 할 거야, 매장은 할 거야. 그때 김 어르신은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선택이 맞는 것인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뒤였습니다. 화장장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 나온 직원들은 수의가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고급이다 설득하듯 안내하며 추가 비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김 어르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만 자신이 정말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작별 인사가 이런 방식이 맞는지 계속 되묻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나중의 일이고 장례는 알아서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차가운 결정들을 우리 손으로 해야 합니다. 고전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조상을 정성껏 제사 지내는 사람은 덕을 잃지 않는다. 장례는 절차가 아닙니다. 남은 이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고인의 마지막을 그르치게 되고 남은 가족은 오래도록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에 가족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따뜻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길을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작은 준비된 장례, 그리고 올바른 절차를 미리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별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문화 속에서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죽음은 갑작스레 찾아옵니다. 심지어 평온해 보였던 일상 한가운데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서울에 사는 오명자 씨는 평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던 지극한 효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응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심정지는 오래전이었고 병원에서는 시신 이송 동의서에 서명부터 요구했습니다. 지금 어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건가요? 서울 안에 빈자리 거의 없습니다. 평소 아무런 준비도 없던 명자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고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전화하고 협상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장례식장이나 장례업체의 속전속결식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곧 시신이 도착하니 빈소를 준비하고 수의와 제단, 화장 여부, 차량 운행 등을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제공되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고인의 뜻과 가족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망 직후 24시간 내의 선택들이 향후 모든 장례 절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장례식장 예약은 병원보다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추천에 따라 장례식장을 정하지만 그 선택이 비용이나 서비스 면에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지역 내 장례식장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나 후기 좋은 곳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 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조회사는 전적으로 믿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조 서비스에 가입돼 있더라도 현장에서 부가 비용이 덧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수의 업그레이드 비용, 헌화용 생화 추가, 도우미 인건비 등은 기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화장과 매장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가족 간 미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화장 예약은 특히 성수기에는 며칠씩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사망 후 장례 일정 자체가 꼬이게 되고 빈소 유지 비용도 불필요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사망진단서나 장례에 필요한 서류들은 병원에서 받을 때 반드시 5부 이상 확보하세요. 이 서류는 화장장 제출, 사망신고, 보험 청구, 각종 명의 변경에 모두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한 번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연로한 부모가 계신다면 자녀들이 장례 절차의 대략적인 순서를 적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부모보다 자식들이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족 간에 한 번쯤은 엄마는 어떻게 떠나고 싶어? 아빠는 어떤 방식의 장례가 좋아?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용기도 꼭 필요합니다. 장자의 말 중 삶이란 그저 숨 쉬는 것이고 죽음이란 숨을 거두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책임 속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별을 위한 예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 편히 보내기 위해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날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혼란을 주는 시기는 사망 직후가 아니라 장례가 진행되는 3일 동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시점은 빈소를 마련한 직후부터 발인 직전까지입니다. 박재순 씨는 이른을 넘긴 시점에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무슨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한 상조회사가 빈소를 정해주고 수의도 준비해주고 도우미도 연결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빈소에 자리를 잡고 나니 각종 비용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헌화용 꽃 30만원, 제단 장식 추가 50만원, 입관식 사진 촬영 20만원, 수의 업그레이드 80만원, 그리고 도우미 2명에게 3일간 지급해야 하는 현금 수당은 총 6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박 씨는 물었습니다. 이게 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조회사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통 다들 이 정도는 하십니다. 지금 고인의 얼굴에 누렇게 떴는데 이건 꼭 해드려야죠. 그제야 박 씨는 아내의 얼굴이 조용히 식어가고 있는 동안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애도가 아니라 소비라는 사실에 서글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빈소 운영 중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필요한 서비스와 불필요한 권유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장례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 틈을 타 일부 업체는 고인의 얼굴에 썬팅 필름을 붙이자며 5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입관식에서 고급 예식을 하겠다며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기본 패키지로도 충분히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문객 접대를 위한 식사와 음료는 미리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이 많을수록 접대 비용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 내 식당은 계약 업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음식질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첫날부터 가족 중 누군가가 계산 담당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장례가 끝난 후 수백만 원의 식사 비용이 한 번에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발인 당일의 차량 운행 계획은 장례 첫날부터 세워야 합니다. 장지까지의 거리, 교통 상황, 동행 인원, 화장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버스나 리무진 예약을 미리 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빈 리무진을 먼저 도착시켜 이미 왔으니 계약하셔야 한다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정확한 비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작은 의식들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입관식, 고별 예식, 염습 절차 등 전통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종교나 문화, 고인의 뜻에 따라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 의미를 부여해서 엄숙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한 절차를 따르기보다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그 사람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전 중 얘기에는 슬픔은 겉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례는 체면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생각하며 보내는 마음입니다. 박재순 씨는 아내의 장례를 마친 후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례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다음은 내 차례일 테니 아이들이 이 고생은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리해두자. 그가 적은 리스트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장지, 희망하는 장례 방식, 수의의 색, 읽어줬으면 하는 글귀, 부고를 알릴 사람들. 이 조용한 리스트가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남겨진 사람들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줄 가장 현명한 배려였습니다. 이제는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들의 혼란과 눈물을 줄여주는 방법은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정말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잡한 일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사는 이금래 어르신은 남편을 보낸 지 한 달이 되던 날 읍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망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면 사망신고도 자연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망신고는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르신은 도무지 끝나지 않는 수많은 해야 할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를 최소 일부는 남겨두고 관할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모든 명의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적금은 상속인 확인이 끝나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금래 어르신은 남편 명의의 통장을 하나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상속포기 서류도 가족 수대로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속 문제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자나 연금이 남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상속세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자였다면 사망 후 5년 안에 유족연금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공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휴대전화 해지, SNS 계정 삭제 등 디지털 유산도 정리 대상입니다. 요즘은 은행 앱, 건강보험, 카카오페이 같은 중요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지문이나 비밀번호 혹은 통신사 계정이 없으면 해지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금내 어르신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휴대전화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쥐고만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을 위한 정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을 가장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각종 보험사와 카드사,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 명의 이전까지 정리할 항목은 생각보다 많고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각 보험사마다 사망자 관련 청구 기한이 다르며 카드사는 별도 해지 신청이 없으면 면회비가 자동 청구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한 개월 내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며 심지어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래 후에도 미뤄둘 수 없는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 이 현실만큼은 자연의 흐름에만 맡겨서는 제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만이 가장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금래 어르신은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노트 한 권을 펼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은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내서. 그 안내서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정리해줘야 남은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보낸다는 건 남겨진 사람을 위해 먼저 걸어나가는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불길한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당연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심이 담긴 물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당기는 게 아니라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금 내가 해둘 수 있는 작은 배려이자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나만의 장례 의향서입니다. 이건 거창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공책 한 권이면 됩니다. 거기에 다음 5가지만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원하는 장례 방식, 매장인지 화장인지, 빈소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 가능하다면 생전 가본 장례식장이나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를 함께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입관할 때 입고 싶은 옷, 전통 수의를 원할 수도 있고 평소 즐겨 입던 한복이나 깔끔한 정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거나 입혀줘라는 말보다 한 번쯤 직접 선택해두는 것이 남은 가족에게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읽어줬으면 하는 글이나 노래. 누군가는 시 한 편을 원하고 누군가는 성경 구절을 또는 불경 한 구절을 원할 수 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가장 나를 닮은 언어로 이별하고 싶다면 그 선택도 내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장지나 납골당 위치. 내가 어디에 묻히길 바라는지, 선산인지 납골당인지 또는 바다로 흩어지길 원하는지. 요즘은 수목장도 늘고 있기에 이 역시 가족과 한 번쯤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고맙다, 사랑한다, 아프지 말고 살아라. 그 몇 마디가 장례식장을 다녀간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당장 작성해도 좋고
생각날 때마다 천천히 적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이별을 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준비는 소지품과 자산 목록 정리입니다. 평생 동안 모아둔 통장, 사용하던 휴대폰, 가끔 쓰던 메일, 그리고 어떤 계정에 무엇이 연결돼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정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생전에 이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쓰는 통장, 내 이름의 보험, 비밀번호는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연락하면 좋을지.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노트는 가족들에게 방향이 되었고,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꼭 해야 할 준비는 법적인 상속과 유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들끼리 잘 나눠 갖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 분쟁이 최고 원인이 바로 상속입니다. 공정하게 나누고 싶다면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한 채라도 있다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간단한 리스트라도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쯤 가족과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를 꺼내보는 용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희는 어떤 방식의 이별을 원하니? 이 한마디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됩니다. 장례는 결국 남겨진 이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건네는 한마디, 지금 내가 정리하는 한 권의 노트가 그들의 큰 등불이 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장례를 예로써 하고 제사를 공경으로 한다면 백성이 덕을 잃지 않는다.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을 남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례 절차와 준비들은 누구나 알면 좋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잊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건 결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예의를 준비하는 따뜻한 안내입니다. 첫째, 나만의 장례 체크리스트 만들기. 지금 당장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내가 원하는 장례의 방식, 희망하는 장소, 입고 싶은 옷, 읽어줬으면 하는 글, 연락해줬으면 하는 사람, 모두 써보세요. 이 리스트는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소지품과 금융 자산 리스트 정리. 휴대폰 비밀번호, 자주 사용하는 은행과 계좌번호, 보관 중인 인감도장, 자동이체 되고 있는 정기 납부 항목, 보험 종류와 번호. 이런 정보는 노트 한 권에 정리해 믿을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전달하거나 금고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간단한 장례 관련 의향 전달. 요양병원에 계신 가족이 있다면 미리 장례식장 정보를 병원 측과 공유해 두는 것만으로도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가입 번호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넷째, 사망 후 필요한 행정처리 항목 정리. 장례가 끝나면 사망신고, 유족연금 신청, 금융자산해지, 부동산 명의 변경, 운전면허 말소, 차량 말소, 신용카드 해지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순서와 필요 서류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유언장 또는 사전 의향서 작성 고려. 유언장은 반드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더라도 직접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포함하면 가족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의료 의향서처럼 생애 마지막 순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에 미리 등록하는 것도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진지한 대화 나누기. 나는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 오히려 삶에 대한 태도와 가족 간의 애정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슈카츠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고령자들은 장래뿐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해야 할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고려 말의 학자 정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알고 나서야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 삶이 소중하다는 걸 진심으로 아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단단한 준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 권의 노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한 줄부터 적기 시작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남기고 싶은 말,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평온. 이 작은 기록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자 나 스스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순간에도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온전히 기억하고 당신을 따뜻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장례는 단지 슬픔을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예우하느냐에 따라 남겨진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종종 죽음은 나중 일이라며 생각조차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미룸의 끝엔 항상 후회가 따라붙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더 예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한 장의 종이, 한 권의 노트, 가족과의 짧은 대화, 그리고 마음을 담은 준비 하나. 그 모든 것이 고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고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조금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장례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 직후의 24시간이 모든 장례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리 장례식장 정보와 상조의 가입 여부, 화장과 매장에 대한 결정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례가 진행되는 3일간 불필요한 권유와 비용을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우미 인건비, 장식 추가비, 교통편 운영 등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례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망신고부터 연금, 보험, 자동차, 카드, 휴대폰, 부동산, 디지털 자산까지 정리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혼란과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방식, 연락망, 의상, 음악, 심지어 식사에 대한 생각까지 내가 미리 남긴다면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따르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내졌으면 좋겠어. 너는 그때 울지 말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나를 떠올려줬으면 해. 이 한마디가 가족의 슬픔을 줄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더 인간답고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불교 경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일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미소 지을 수 있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없이 배려해준 사람이었어. 그런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마음 한구석을 환히 밝히는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방송이 끝난 뒤 잠시 눈을 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내 마지막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을까? 그 대답이 떠오른 순간부터 당신의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예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